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소중함 세 분을 모시고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얘기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나마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또 모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뵌 분이신데요. 우리 박 팀장님, 아주 전문가이신데 또 이렇게 열린 이야기를 사랑해 주신다고 출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소재가 있고 주제가 있으면 참석을 해 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긴히 말씀을 해 주셔서 오늘 모셨습니다. 자,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 왼쪽에,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분부터. 안녕하세요. 짱구 엄마예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인사드렸죠. 네, 박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린다킴 반갑습니다. 네, 역시 우리 린다킴께서는 요즘에 사시면서 지은 죄가 많으신지, 그쵸? 네, 예, 눈을 좀 가르셔야 된다 그러셔서, 극구 가르셔야 된다 그러셔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국을 못 하신다거나, 네네. 또 서울시 경기도 밖을 못 나시겠다거나, 뭐 이런 부류이실 것 같아요. 그쵸? 네, 얼굴이 알려지면 조금 네. 예.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주제는 인생을 살면서 상종을 해서는 안 되는 부류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모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중년 이후에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신데요. 오늘의 영상이 남성분들하고 좀 다르게 여성분들의 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사시면서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죠. 그런데 진상, 또 상종하지 말아야 될 아주 그런 상극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아야 되고 두 번 다시 보기가 싫다 하는 이런 진상,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말을 할까요? 예. 저는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누군가요? 있으시나요? 누구라고 딱 지목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네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속담에도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경험 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그죠? 뭐 기분이 나쁘진 않은데 최소한 어떤 사람한테 들으면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고 기분이 나쁜. 그게 있죠. 바로 그게 바로 말이 어차피 표현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표현하는 능력이 너무 함부로 돼서 말을 함부로 이렇게 내뱉거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보면 결과적으로는 끝이 안 좋더라고요. 그런 사람. 그러면 우리 린다 킴 씨께서는 1순위를 뽑는다 그러면 말 뽐새가 없는 사람들. 그렇죠. 말했는데 소위 말해서 재수 없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재수 없는 것도 큰 범위 안에 들어는 가는데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그러니까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근데 함부로라는 게 주관적이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뭐 내가 어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게 함부로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표현 능력은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객관적을 통해서 어떻게 전달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차피 말은 개인 대 개인, 뭐 개인 대 다수, 뭐 이렇게 되더라도 전달하는 사람에 의해서 내가 받는 사람이 느끼는 게 말 표현이기 기분이 때문에 나쁠 수도 있고 마음에 상처를 받을 그렇죠. 수도 있고 그래서 밥을 샀는데 괜히 돈이 심하게 아까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류를 제일 경계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가요? 우리 지금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 해주시는 우리 신호혈통의 짱구 어머니께서는 어떤 부류가 그렇게 재수가 없고 상종을 하지 못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도 인생에 뭐 반평생 이상 살면서 반평생 이상 사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어 50대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오늘 염색 좀 하고 나와가지고 한 50 중반 되니까 이제 인생에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 나이임에도.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진짜 참 별의별 사람 많아요. 보면 사람들. 그렇죠, 많죠. 그래서 보면 저는 이제 겉으로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이간질 시키는 사람. 그 이간질이라는 거는 습관도 있고 아니면 자기 태생이. 내가 보기엔 태생이 그런 것 같아. 태생이. 태생이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돈 얘기하는 사람 아, 그러니까 돈. 돈 좀 꿔달라. 돈 얘기도 좀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살기 힘들면 그렇죠. 요즘에는 팬데믹 시기 때 그럼.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친한 친구한테도 야, 너 나 한 1,000만 원만 좀 통장에 넣어줘. 내가 한 달 뒤에 쓰고 줄게. 그러면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진짜 친한 친구를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습관적으로 이렇게 내가 지금 하우스 푸어야.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지금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1,000만 원만 딱 빌려달라고 이렇게 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 그렇게 돈 얘기하는 사람들은 네.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저는 사실 조심이라는 봤어요. 관점이 왜 그런가요? 돈을 못 뒷 받으셔서 얘기를 한다는 거지. 네? 돈을 안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런 빌려줬기 사람들은. 때문에 안 빌려줬는데 이제 그 안 빌려준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다른 제3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뒷말을 저는- 뒷담화를 한다. 저는 뭐 저한테 돈 빌려하지는 않았는데 저는 눈으로 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신월동의 짱구 어머니께서는 예. 주변에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 돈자에 한 단어 돈 얘기만 나와도 하지 마. 말하지 마. 나한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저는 거라는 형제간에도 네. 내가 그냥 어려우면 도와줘야죠. 네. 어려우면 도와주고 그걸 받을 생각을 안 하면은 줘야 돼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 맞습니다. 순에서 가야 돼요. 그냥. 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에도 받을 생각 없게 네. 생각을 해야. 그러면은 그냥 마음 편하게 줘야죠. 하죠. 네. 저는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계속 웃고만 계셨는데 다 긍정이다. 너무 수긍이 돼가지고 네. 계속 웃고만 있었네요. 근데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박 팀장님은 양쪽에 계시는 린다님하고 짱구 어머님하고 다르게 사회생활을 계속 하고 계시는 네. 분이시잖아요. 지난 영상도 보셨겠지만 우리 양쪽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이제 가정에 충실하신 시간들이 많으셨던 분인데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까지도 이 많은 분들을 접하시고 만나시게 될 텐데 그럼 우리 박 팀장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 간에 이런 사람들은 상종하지도 말아야 된다.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이제 저는 뭐 고객분도 계시지만 뭐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차를 마셔 뭐 카페를 간다든지 어떤 뭐 음식점을 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분의 이제 행동에 의해서 제가 이런 분일까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맞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예측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거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종업원들 그분들을 이렇게 하대한다고 하죠. 저도 동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극혐하는 네. 부분인데, 아니, 그분이랑 무슨 어떤 관련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뭔가를 뭐 주문을 하고 그분은 주문을 받고 가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말을 막 놓고, 그냥 존대어가 아닌, 그냥 뭐, 이거 줘. 뭐, 이거 줘. 이거 갖다 줘. 하면서 좀 그 목소리 톤이 커지거나,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너무 창피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전 굉장히 그러면 마음이 종합적으로는 예의에 벗어난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뭐 되겠네요. 양옆에 계시는 두 분의 말씀도 너무 아니에요. 공감하고. 우리 짱구 어머님은 전혀 다릅니다. 돈입니다. 예, 인간관계에서 물질이 포함된 관계고요. 예, 우리 두 분은 물질 관계가 포함되지 않은 사람 관계성이 조금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 부분도 저도 다 같은 의견이라는 거죠. 네. 같은 의견인데 이제 굳이 저는 또 이제 그런 분들. 근데 굉장히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사람만 만날 수도 없고 싫은 사람도 때때로는 만나야 되고 네네. 또 이 싫은 사람 가운데 있어서 그게 친인척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데 그럼 우리 이 얘기를 한번 짚어볼까요? 정말 만나기 싫거나 진상이거나 정말 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는 않은데 보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하세요? 말이나 아니면 혹시 행동에서 우리 이제 린다님 혹시 그런 어떤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있으세요? 마음하고 얼굴하고 다르게 행동하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죠. 행동을 한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마음을 줄 사람은 아니니까 만나는 순간에는 그냥 웃음과 거기 스마일링을 시간에 하고 그냥 충실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고 속으로는 예. XX가 나가고 그리고 딱
일어서고 돌아서는 순간 네. 이제 머릿속에서 다 지우는 아. 거죠. 예, 예. 그게 어쩔 굉장히 수 예. 없이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예, 예.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제일 현명할 예, 예. 수도 있을 스트레스 거예요, 받지 그렇죠? 않고. 예, 예, 예. 우리 짱구 어머님께서는 어떠신가요? 글쎄요. 린다김님은 부처님이신가 봐요. 왜 저는 극과는 아니에요. 저는 극과는 아니고 어떻게 하세요? 왜 저는 성격이 좀 이렇게 직설적이고 네. 이렇게 숨김이 없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니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가 뭐냐면 피할 수 없는 사람이야. 꼭 있겠죠. 만나는 있겠죠. 어떻게 있을 수 처세를 하시냐는 있을 거죠. 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생각은 동료를 생각하죠. 주변. 그러니까 주변인들이 좋은 쪽으로 좀 따르는 편이에요. 나 혼자만의 어떠한 그 이기적인 삶보다는 주변이 그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러면은 약간 묻혀서 더불어 이렇게 같이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더불어 가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이렇게 편이에요. 화면으로 뵙기에는 우리 짱구 어머님이 조금 말씀을 소탈하게 하시고 네.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시는데, 만약에 아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 말수가 적으면서 얼굴 표정은 이그러지더라도 그러겠죠. 말을 안 하겠죠. 아무래도 말 수가 없고 부자연스럽죠. 네. 혹시나 가족분들 중에서 이 양가 부모님 쪽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유, 저희 잘 싸워요. 저희 시댁도 우리 부모님도 잘 싸우시고, 상대방이 조금 싫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마음을 넓혀야 돼요. 네. 어쨌든 좋은 쪽으로. 물론 안 그러면 내가 괴로우니까. 물론 넓혀야 되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시군요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또 짱구 어머님은 다른 노하우가 있으신가 싶었는데, 우리 박 팀장님은 사회적인 그 통념을 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면 정말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5명 이상은 그냥 이 비즈니스로 이 오늘 관계로 끝내고 말아야지 하는 관계가 많을 텐데, 어떻게 처세를 하세요? 저는 일단 겉과 속이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저는 이제 고객님의 어떤 그건 극한돼서는 아니고, 이제 일상적으로 뭐 다른 지인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겉으로는 그냥 되게 웃지만 린다킴 씨처럼 거의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겉과 속이 좀 다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얼굴은 웃으면서 그냥 편하게 대하지만 제 속내를 드러내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없겠죠. 네. 그냥 그 있는 시간에 같이 뭐 단둘이 만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다 같이 여러 명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속에 묻혀가지고 그 대화 속에 대화 주제에 맞춰서 뭐 하하호호 이러면서 뭐 얘기 나누고 그 정도? 굳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면.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 세 분 말씀하신 거 저도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도 모르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얼굴 표정 관리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맞아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얼굴 표정 관리를 참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행동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야, 얼굴에 티 다 나. 너 싫어하는 거 다 나. 맞아요. 좀 얼굴 표정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모르는 일인데, 세 분은 얼굴 표정 관리가 잘 되세요? 저도 얼굴 표정 관리도 제가 안 돼요. 안 되세요? 네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그렇게 되셨어요? 아, 네네. 어휴. 저. 네, 아니, 어느 50대 분도 중반이에요. 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집도 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유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왜 그랬지? 그래서 그때 굳이 내가 왜 그렇게 나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지라는 생각을 요즘은 해요, 정말. 아까 그 포커페이스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게 좀 잘 안 돼요. 근데 억지로 저도 웃는다고 하지만 그게 약간의 억지 웃음이라는 느낌을 받을. 얼굴 근데 여기가 약간 떨리는 거지, 여기 입이. 파르르. 예, 부자연스럽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살고 있으면서 누구나 순간으로는 돈 얘기, 아까 우리 짱구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순간으로는 돈 얘기할 때는 갈등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 쉽지 않고 대인관계가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자주자주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얘기, 우리가 살아나가는 열린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